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는 드래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도면 보고 뺏겨 그린다 아니면은 그냥 내 의도대로 그 모델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도면이라는 걸로 사실 설계자의 의도가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 기초제도 때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서 이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표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치수를 직접 기입을 해서 여기에 그 수치적으로 얘가 얼마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될지, 이 제품이, 그리고 기하 공차 등을 적용해서 그 해당 부분의 자세, 모양 등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제를 해서 나중에 조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게끔 설계자의 의도를 오롯이 넣을 수 있는 게 도면입니다. 이 도면대로 나중에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면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는 내가 설계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도면을 일단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오토캐드로 주로 작성을 많이 하셨을 건데, 카티아로도 강력한, 뭐 매우 그 강력하다고는 해도 사실 제가 봐도 오토캐드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티아만 가지고도 내가 의도하는 바를 최대한 다 표현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품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립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색깔도 이렇게 해서 조립이 이런 식으로 된다 표현도 해놨고요. 그다음 본체, 나사축 이런 식으로 조립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각각의 부품에 대한 부품도를 먼저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그린다 라고 하는 거, 오토캐드를 써보신 분들은 뭐 이제 기초제도나 이럴 때 오토캐드를 아마 많이 쓰셨을 건데, 오토캐드로 얘를 그리시면은 이 선을 직접 다 그려서 뭐 라인 그려서 옵셋하고 뭐 트림하고 해서 직접 그리시잖아요. 그런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인터랙티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데, 3차원 환경에서 모델링을 한 그 모델링을 가지고 도면의 형상을 생성하고 뭐 치수들을 뽑아내고 하는 형태로 도면 작업을 하는 것을 제너레이티브 방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방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방식,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도면을 뽑아낼 3차원 부품 혹은 조립체를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파일 오픈해서요. 먼저 여기 있는 각각의 부품들을 다 열겠습니다. 바디, 노브, 샤프트, 부시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좀 보기 좋은 형태로 보기 위해서요, 상단에 풀다운 메뉴에 윈도우를 눌러보시고 타일 호리즌탈리 혹은 버티컬리를 누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게 4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할 겁니다. 타일 호리즌탈리 눌러도 똑같고요. 그럼 이렇게 한눈에 내가 지금 어떤 부품을 열어놨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드래프팅 워크벤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스타트 메카니컬 디자인 드래프팅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뉴 드로잉 크리에이션 이라고 나오고요. 셀렉트 언 오토매틱 레이아웃 이라고 뜨면서 지금 여기에 모든 뷰를 한 번에 자동으로 뜨게 할 건지, 아니면은 정면, 저면, 그 다음 우측면. 지금은 이게 기본이 일각법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런 건데, 일단 얘들은 무시를 하고요. 기본은 이 빈 뷰, 엠프티 시트로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접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정면도를 뽑는 게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가
표준이 ISO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A3 종이, 그 다음에 스케일 축척은 1대1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여기 스탠다드가 ISO인지 아니면은 뭐 미국 안시 규격 아니면 지스 뭐 일본 규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격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스타일에서 종이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2나 A3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A3로 A2로 해보죠. A2로 뭐 나중에 종이 크게 줄이면 되니까 A2로 하고,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종이 방향 보이시죠? 세로 방향으로 볼 건지 가로 방향으로 볼 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많이 놓고 도면 작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포맷이 A2 ISO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빈 화면이 나타났죠. 자, 맨 왼쪽에 트리를 볼게요. 드로잉 1이라고 되어 있고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각각 시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 툴바들 보시면은 드로잉에 하얀색 종이 보이죠? 뉴 시트,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뉴 디테일 시트,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세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딱히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뉴 시트로 새로운 종이를 추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뉴 시트 같은 경우로 뭐 예를 들면 부품도 한 장, 조립도 한 장 이런 식으로 시트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트의 속성을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 카티아 같은 경우는 따로 여러분들이 옵션 같은 걸 수정을 안 해놓으셨으면은 일각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각법으로 투성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이 방향이라든지 종이 규격, 뭐 A2인지 A1인지 뭐 이런 거 여기서 설정 다시 변경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프로젝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메소드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퍼스트 앵글 스탠다드로 되어 있죠. 일각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각도법, 그리고 서드 앵글, 우리는 삼각법이라고 했으니까 서드 앵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드 앵글 스탠다드, 이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일각법 같은 경우는 일각법으로 된 경우 일단 한번 보고요. 그러면은 삼각법으로 또 바꿔서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삼각법으로 꼭 바꿔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일부러 일각법으로 다시 변경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일각법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아시고서 그 기억이 안 나실까봐 그러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면도를 뽑겠습니다. 정면도 여기 프로젝션 툴바가 있고요. 프로젝션스 툴바에 프론트 뷰를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 윈도우, 그다음에 타일 호리진탈리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먼저 나는 바디에 대한 도면을 부품들을 먼저 뽑겠다 하면 바디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이 바디 부품에 마우스를 지금 갖다 대보면은, 자, 자세히 볼게요. 우측 하단에 오리엔티드 프리뷰라고 지금 보이시는 이쪽을 잘 봐주세요. 이쪽 오리엔티드 프리뷰라고 지금 나오면서 뭔가 부품의 그 보는 방향을 좀 표시를 해주죠. 자, 이쪽 방향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도면과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지금 정면이 여기고, 그 다음 여기가 우측면도, 이쪽이 평면도, 위에서 본 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프레임 부분을 끄시면은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 다음 안쪽을 누르시면은, 안쪽을 누르거나 바깥쪽을 누르면은 일단 안 되시니까 요 파란색, 초록색 프레임 부분을 끌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방향키랑 회전 버튼 부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고요. 해당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안쪽에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원하는 방향이나 자세를 잘 정하신 다음에요, 이 안쪽 초록색 프레임 안쪽이나 바깥쪽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면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각법으로 그냥 놔뒀었죠. 네, 일각법으로 내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프로젝션 뷰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 우리가 정면도로 뽑은 이 정면도가, 그러니까 프론트 뷰가 지금 빨간색 프레임으로 쌓여 있습니다. 빨간색 프레임으로. 자, 프로젝션 뷰. 그 다음에 프로젝션 뷰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뭐 오른쪽 왼쪽이든 뭐 위든 이런 식으로 빼볼게요. 얘 그 이 프론트 뷰 기준으로 어느 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뷰를 빼줍니다. 근데 레프트 뷰가 나왔어요. 정면도에 왼 오른쪽에 레프트 뷰, 좌측에서 본 거.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앞에서 본 게 이거일 때 이 왼쪽에서 본 거를 여기다 그린다는 거죠. 일각법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정면도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우측면도고 이쪽이 평면도기 때문에 삼각법으로 한다 했습니다. 다시 시트에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 들어가서 삼각법으로 바꿔주고요. 프로젝션 뷰 다시 빼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갔더니 라이트 뷰, 우측 면도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원보고 이렇게 평면도도 뽑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만 일단 하시고 나중에 이제 도면을 뽑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브, 손잡이 부분에 대한 도면도 뽑겠습니다. 프론트 뷰, 윈도우, 노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통 부분은 내가 뷰 방향을 정확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면을 찍으신 다음에 나중에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XY, YZ, ZX 이 평면을 직접 클릭을 합니다. 트리상에서 저는 YZ로 해볼게요. YZ로 하고 지금 이 손잡이 부분을 절단한 상태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핀이 이런 식으로 핀이 뚫려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향을 잘 돌리시면서 나중에 절단이 됐을 때 핀이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뒤집어서 이 양쪽에 약간 뚫린 느낌이 살짝 보이게, 이쪽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프로젝션 뷰로 위쪽 이렇게 뷰도 또 뽑아주고요. 탑뷰까지만. 얘는 굳이 우측면도를 안 그려도 생략해도 표현이 완벽하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측면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랑 축도 같은 방법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프론트 뷰, 윈도우, 샤프트. 여기도 지금 면 때문에 안 잡히니까 뭐 직접 평면 자체를 YZ 플랜을 클릭하겠죠. 그 다음에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시고 선택. 좀 프론트 뷰, 이번엔 부시네요. 부시도 YZ 평면 찍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적당히, 나중에 치수 같은 걸 넣어도 좀 문제가 없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저희가 빈 화면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표제란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표제란. 뭐 나만의 표제란을 따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주는 표제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디트, 풀다운 메뉴에서 에디트를 들어가셔서 시트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시트 백그라운드를 누르니까 화면이 전반적으로 회색으로 변했죠. 약간 회색빛이 감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우리 부품들을 우리가 따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그 이런 부품들 밑에 깔아놓는 따로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란이나 그런 그 부품 봄, 그러니까 비로우 매트리얼이라고 그러죠. 부품 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거를 여기다 넣어놓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프레임 앤 타이틀 블록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기능 여기 있습니다. 드로잉 기능에 프레임 앤 타이틀 블록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주는 타이틀 블록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드로잉, 타이틀 블록, 샘플, 에너비아. 그다음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액션, 크리에이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액션이 크리에이트, 어플라이 한 상태입니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딜리트 누르시고 어플라이 하면은 없어지죠. 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종이를 지금 여기서 안 되겠네요. 에디트 다시 워킹 뷰로 가보겠습니다. 워킹 뷰로 갔을 때 내가 만약에 잠깐만 시트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만약에 A2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표제란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 A2가 아니고 A3로 했어야 돼. 예를 들면은 A3 어플라이. 종이가 확 줄었는데 이 표제란은 지금 사이즈가 안 줄었잖아요. 그때 시트 백그라운드 가서 여기 프레임 앤 타이틀 룰로 가서 리사이즈 해주면 이 도면 종이 크기에 맞게 이렇게 다시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A3로 하는 게 아니고 A2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배치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느낌이. 다시 프로퍼티 A2로 가겠습니다. A2로 하고 얘도 다시 배치 좀 잘 해주고 적당히 해주고 에디트, 시트 백그라운드, 프레임 앤 타이틀 블록, 그 다음에 리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바이는 업데이트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변동사항 있는 걸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이게 삼각법 기호거든요. 일각법이면은 이게 위치가 바뀌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면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체크 바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존 스미스라고 돼 있는데 뭐 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체크드 바이가 변경됐죠. 내가 오늘 체크했다. 그다음에 add a revision 블럭은 내가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수정이 지금 언제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여기 지금 창이 하나 생기면서 더 리뷰 has been done by 또 뭐 킴이라고 써보죠. 킴 하면은 코멘트 뭐 들어갈 말 써주세요 하면은 뭐 사이즈 업했다. 오케이. 그럼 그거에 맞게 날짜, 내용,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에디트 워킹 뷰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표제란도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중심 마크 같은 것도 생성이 돼서 나왔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도면에 대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면에 대한 설정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툴, 옵션. 여기서요 메카니컬 디자인 드래프팅으로 갑니다. 보면은 굉장히 뭐가 많아요. 여기 트리상에 뭐 파라미터랑 릴레이션 나오게 할 건지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쭉 하나씩 볼게요. 체크해야 될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을 생성을 해올 때 우리가 이거 형상 3차원 모델링에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 제너레이티브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제너레이트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중심선 생성됐죠. 여기 지금 제너레이트 센터 라인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엑시스 여기 지금 이 축 생성됐죠. 여기에 제너레이트 엑시스가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여기 지금 나사산 형상이 지금 이렇게 구멍 난 거에 이렇게 된 게 나사 지금 표시거든요. 완전히 가는 실선으로 완전한 원이 아니고 약간 4분의 3 원 정도 된 거. 이게 지금 나사 표시인데 제너레이트 스레드를 체크해 놓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사 형태도 표시를 해주는 거고 필렛
같은 경우도 필렛을 어떻게 표시하냐는 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히든 라인, 숨은 선을 표시하는 건데 은선은 사실 표시를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꺼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뭐 그냥 그럭저럭 냅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뷰 제너레이션에 뷰 제너레이션 모드는 이그젝트 뷰, 실제 보이는 뷰로 하겠다, 요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너레이션에 이건 자동 치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자동으로 치수를 뽑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 치수는 좀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하게 써요. 나중에 뭐 서페이스 뭐 공면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내가 직접 치수를 뽑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제너레이션 된 그 모델을 내가 모델링 할 때 넣은 변수들을 직접 따와서 그 치수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이렇게 부품 모델링 했을 때는 웬만하면 자동 치수보다는 좀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좀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좀 이제 숙달이 많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동 치수를 좀 쓰시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수동으로 넣는 거를 해보자. 자, 지오메트리 여기 보시면은 constraint creation, create detected and feature based constraint. 네, 이거는 선택을 꼭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컨스트레인트도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도면을 좀 완벽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좀 원이나 이런 걸 써서 직접 그려야 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이게 제대로 지금 내가 그린 대로 구속이 돼 있는 건 좀 확인할 때 필요한 요소니까요. 얘도 웬만하면 체크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얘는 한 1mm 레퍼런스 사이즈는 그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컬러는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오브 다이아그노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컬러 눌러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스케치 파란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고 꼭 하라 그랬었고 그런 부분인데 얘는 뭐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디멘전, 치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치수가 커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드라이빙 디멘전, 디텍트 챔퍼,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크리에이트 드라이빙 디멘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나중에 원이나 선을 그렸을 때 그것대로 내가 지정한 치수대로 이 선이나 원이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드라이빙 디멘전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 구속한 치수대로 얘들이 형상이 변해요. 근데 물론 이 모델링에서 나온 얘들이 변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도면 작업을 할 때 직접 그린 요소들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드라이빙 디멘전을 쓰겠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매니플레이션, 이건 딱 건드실 거 없고, 나머지는 뭐 딱히 건드실 거 없네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 넣고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어디 갔지? 오른쪽 클릭, 디멘셔닝 툴바가 여기 있네요. 여기 디멘셔닝 툴바에 여기 디멘전이 있고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실 그냥 여기 있는 디멘저닝, 디멘션스 요거 하나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R도 뽑고 뭐도 뽑고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R 하겠다고 R 레디우스 갖다가 요거 R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그냥 디멘전스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R 나옵니다. 우리가 그럼 도면 그 부품도를 참고해서 지금 도면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치 작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만. R18이에요. 여기 R18이니까 디멘션으로 R18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치수도 반복해서 쓸 거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높이도 이렇게 각각 주고요. 34.5
좀 위치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밀어줘. 위치도 변경해주고요. (10에 38) (53에 109) (13) (23) 여기서 여기가 34.5. 근데 지금 치수가 여기도 제가 뺐고 여기도 뺐는데 중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쪽 중복되는데 한 군데 없애버립니다. 그냥 중복 치수는 피해야 됩니다. 여기가 62가 여기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요. 62. 그 다음에 여기가 21 44. 사실 여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여기 탑 뷰 이렇게 뜨는데 다 알아요 이미. 배치 보면은 굳이 이런 거 글씨 안 써놔도 됩니다. 날릴게요. 프론트 뷰가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치수들을 넣으려고 보니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파선 형태 지그재그 모양 이렇게 되면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 보이죠? 해칭이라고 우리가 저렇게 빗금 쳐진 걸 우리가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해칭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쪽 부분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쪽 가운데쯤 잘렸고 얘는 여기 이쯤 여기 이쪽 그 붓이 껴지는 구멍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를 정확히 이쪽 부분은 여기 기준으로 자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를 자른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보는 기능이요. 자, 여기 뷰라는 툴바가 있어요. 뷰 툴바, 뷰스 툴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뽑아서 이 프로젝션스 툴바도 있었고요. 프론트 뷰, 뷰 툴바에 처음에 있는 게 프론트 뷰인데 이 프론트 뷰를 내려서 있는 게 이 프로젝션스 툴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섹션, 단면들을 쓰는 기능들. 그 다음에 디테일, 클리핑. 이건 또 천천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브로큰 뷰라는 거예요. 브로큰 뷰가 절단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브로큰 뷰, 그냥 브로큰 뷰 말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브레이크 아웃 뷰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아웃 뷰. 브로큰 뷰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중에 길이가 긴 거 그런 거 잘라서 볼 때 쓰시는 게 브로큰 뷰고, 브레이크 아웃 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아웃 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 참, 근데 브레이크 아웃 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뭐가 지금 떴어요. 브레이크 아웃 디퍼니션 프로파일 does not intersect 블라블라블라블라 뜨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된다고만 할까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지금 이 보시면은 빨간색 프레임, 빨간색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수 넣는 거는 아무 데나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절단, 단면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떤 뷰가 지금 빨간색 프레임,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뷰인지를 꼭 체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단면을 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아웃 뷰를 이용해서 지금 처음에 나한테드렸던 부품도 느낌대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일자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Shift를 누르면은 좀 그런 게 없어집니다. Shift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잘라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판때기가 이렇게 생겼고, 판때기대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고,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려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잘린 형태로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린 형태로 볼 건데,
잘린 형태로 볼 거지만 그게 이 정면도의 요 부분이잖아요. 지금 마우스 갖다 대니까 이 판때기가 주황색으로 바뀌죠. 그죠? 마우스를 이 중심선에 갖다 대니까 지금 위치로 맞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일로 갔다가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확실히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뜨는 건 노 셀렉션이라고 떠도 위치 자체는 여기로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잘렸죠. 잘리긴 잘렸는데 뭔가 선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했더니 지금 여기 그래픽 프로퍼티라는 툴바에 보시면 여기 지그재그 막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셔서 얘를 1번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얘 8번이라고 된 이 선들 있죠? 이걸 클릭해서 1번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요. 8번이라고 뜰 건데 1번. 이렇게 단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선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잖아요. 되게 좀 좋지 않아 보이죠. 그럼 이 브레이크 아웃 뷰를 내가 다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얘를 막 일일이 지우고 하려니까 한 땀 한 땀 노가다 해야 되는 것 같고.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빨간색 그 프레임 있죠?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라이트 뷰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뭔가 프론트 뷰가 될 수도 있고 라이트 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브젝트라고 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잔뜩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리무브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리무브 브레이크 아웃 하면 브레이크 아웃을 우리가 했잖아요. 없애는 건데 다 없어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 아웃 다른 거 작업했던 게 있으면. 자, 그럼 다시 참 제대로 좀 단면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클릭해주고 오케이. 이번에 1번으로 지금 잘 생겼죠? 그럴싸해졌습니다.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사 부분 생긴 거 마냥요. 여기 뭐 기본 지금 센터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쭉 찍어도 되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좀 큰 실수를 했네요. 나사 부분이, 자, 여기도 지금 다시 1번으로 바꿔주고, 지금 나사가 탭이 끝까지 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탭이 끝까지 안 났습니다. 이럴 때 모델링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윈도우 바디로 들어가서요. 이 홀 부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스레드, 근데 지금 스레드 뎁스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더블 클릭을 했더니 스레드 홀 디퍼니션에 스레드 뎁스가 지금 10m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타입 디멘전이고요. 근데 여기서 디멘전이 아니고 서포트 뎁스로 바꾸면 이 구멍 깊이대로 그대로 탭을 끝까지 다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 뎁스로 하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저장을 해야죠. 컨트롤 S. 그 다음에 드로잉 가서요. 드로잉 오자마자 지금 여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탑 뷰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 뜨는 거 보이시죠? 트리에 업데이트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변경됐죠. 나사가 끝까지 닿습니다. 자, 이거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치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66? 오른쪽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거리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하프 디멘전이라고 써있어요. 지금 사실 이 거리가 33이거든요 근데 이 33이라고 찍히는 게 절반인 겁니다 라고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66이에요 라고 지금 인식을 해버린 거고, 하프 디멘전을 꺼보면요 이렇게 33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5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12, 여기서 여기가 또 그런데 지금 중심선 찍고 여기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찍고 43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치수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수치적인 치수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는 표면 거칠기라든지 좀 다른 자잘한 부분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